2018년 5월 31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는 도봉구청 지하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들어가면 안내가 잘 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상설 교육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고 찾아가기도 어렵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요. 내부를 보면 널찍한 공간에 교육을 위한 탁 트인 장소와 함께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판넬과 거기에 더해 교육에 사용될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 애니가 많이 보였습니다. 애니는 전통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 온 인형인데요. 사람 몸에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은 연령대에 따라 다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을 위한 애니들도 보였네요. 쌓아놓으니 보기에 좀 기괴하긴 합니다만. 사실 영유아가 성인과 같은 리가 없으니 당연히 구분해서 배웠어야 했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때는 그런 차이에 대한 교육이 없었네요. 애니도 예전에 비해 훨씬 전문적이 되었습니다. 턱과 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옷도 입고 있어 실제 상황에 보다 가깝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른 기능도 숨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죠. 애니와 더불어 뭔가 가방에 들어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실습을 위한 자동 심장 충격기들인데요. 많이 안 쓴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이 자주 없는 건지 물어보도록 할까요? 이 교육장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나요? 2015년 12월에 개소되었어요. 아,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상설 교육장이라서 매일 오전, 오후 2회씩 진행되고 있고요. 토요일은 둘째, 넷째 주 10시 반부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한 번에 보통 몇 분 정도 와서 교육을 받으시나요? 지금은 그 애니 인형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최대 60명까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그 프로그램 구성이나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랑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프로그램이 그 대한적십자사와 아니면 대한심폐소생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자료는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하는 그 영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전화도움 CPR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제작한 자료로 교육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심폐소생술 교육장으로 실시간 가슴 압박 측정기를 포함한 우수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1회 최대 교육 가능 인원이 60명으로 매년 평균 1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가는 교육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셨는데요. 특히 저 측정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조금 후에 보시죠. 슬슬 오늘의 수강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육을 받기 전인 분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교육을 받기 전인데, 여기서 교육을 받기 전인데 만약에 옆에서 누군가 쓰러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체육 수업에서 배운 대로 우선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만약 의식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지목을 하면서 이제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먼저 할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하나 봐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한 번씩은 적어도 실시를 하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그냥 민방위 훈련할 때 이럴 때 가끔씩 배우긴 했었어요. 아, 민방위 훈련할 때요? 네. 그러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그 교육을 받지 않으셨는데 민방위에서 배우신 것 정도로 이제 옆에 만약에 진짜로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처신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떨려서 일단 119나 가까운 사람한테 지인한테 먼저 전화를 할 것 같은데요. 가까운 지인한테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요즘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 각각 체육 시간, 민방위 훈련을 언급하는 걸 보면 확실히 정규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쪽에도 안내는 있거든요. 오늘의 수강생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이었는데요. 특성상 심폐소생술에 좀 더 친해야 하는 만큼 단체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수강생들은 교육을 받기 전 우선 CPR 서포터즈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교육이 왜 필요하고 오늘 교육을 받는 서포터즈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돌아갈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그냥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도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잘 해서 환자의 생존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누구든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학교나 이런 데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아직 충분한지는 좀 모르겠어요. 선진국 같은 곳과 비교했을 때 네. 교육을 좀 추가로 더 할 필요가 있는지 네.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이제 일본을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아주 어린 유치원생들부터 시작해서 각 학년으로 올라와서 직장인들까지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학생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전 학년을 대상으로 아직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다 받아서 매년 교육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매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교육이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고 이제 주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심폐소생술 교육은 항상 그 내용이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내용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우신 분들도 나도 알고 있으니까 안 배워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요.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새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네. 두 분,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네. 일로 오셔야 돼요. 오셨죠? 맨발의 토. 나 오늘 열심히 할 거다. 네. 아버지는 밭에 농약을 주고 있는데 집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기억이 딱 떠오르는데 오는 시간이 심해서 강의가 준비되고 지각생까지 포함해 오늘의 교육생이 모두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이 뭐죠? 심폐소생술. 자, 앞을 봐주세요. 심이 뭘 얘기하는 거죠? 심장. 네. 저 폐는요? 폐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폐입니다. 소생술은요? 살리는 119 신고 없으세요? 없네요. 2번. 최초로 환자를 발견하면 환자 주변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퀴즈와 함께 진행되는 조금 식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는 없는 이론 수업이 진행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죠. 지금은 뭘까요? 그렇죠. 하지만 직접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이니만큼 집중도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늘어지지 않게 진행됩니다. 네 번째, 다르다.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죠. 정복지를 찾아서 정중앙에 만났어요. 그 선에 그어서 가운데.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래 부분을 누르는 겁니다. 가슴에 정중앙 직하부라고 표현을 해요. 누를 때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누르는데 눕혀서 누르면 안 돼요. 수직 방향으로 세워서 그대로 깊게 4cm. 그런데 좀 쉬운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환자의 가슴을 옆으로 봤을 때 환자 가슴 두께의 3분의 1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누르시면 올바른 깊이가 되겠습니다. 3분의 1이에요. 그게 시작! 각자의 앞에 각각의 애니가 있어 바로 만져볼 수 있다는 것도 한 요인일 것입니다. 이쁘게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았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꼭 요청하셔야 된다. 저기요! 흰색 반팔티 입고 계신 여자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네 하시고 네 이렇게 그 사람을 찌르보듯이.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하고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족이라면 하겠죠. 어떻게든 뭐 제거를 해서 끄내든 해서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면 거부감이 생겨요. 설명이 길어질 수 있었지만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 집중을 못하는 수강생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설로 계속 교육을 진행하니 강의에 좀 더 힘이 붙는 느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할머니 분들은 그 부분의 위치가 저쪽 아래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유재석 씨 알죠? 일반인들도 유재석 씨가 저 꼭지 위치가 일반인들보다 아래에 있대요. 그래서 유재석 씨 별명이 저쪽 아래. 네. 자, 가슴 앞의 위치를 설명드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꼭 집어볼게요. 꼭 치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네. 자, 볼게요. 자, 가슴 앞의 위치가 그 부분이 가슴 앞의 위치가. 사실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반 이상 끝난 거라고 봐도 좋을 텐데요. 반 이상 차지하는 종목이니만큼 반복해서 숙달할 수 있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자, 환자 옆에 무릎 자세를 잡아본 후에는 동영상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행해 봅니다. 환자의 한쪽과 본인의 팔 어깨가 수직이 되도록 한 자세로 환자의 가슴을 강하고 빠르게 누르세요. 자, 무릎 붙이면 동영상에 나오는 분은 무척 구체적인 주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 동영상대로 따라만 해도 환자가 생겼을 때 문제없이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이 있는지 반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전화기에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스피커폰 아시죠? 아직 내려놓지 마세요. 스피커폰 기능 했어요. 네, 켜주시고. 좋습니다. 양 젖꼭지 가운데 가슴뼈를 찾으시고 네. 함께 크게 숫자를 세워봅시다. 준비. 시작! 무릎도 치셔야 돼요. 동생들 크게 불러야 돼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환자를 깨워보는 것, 119에 전화하고 안내를 받는 것, 그리고 가슴 압박까지 진행해 보는데요. 단순하게 해보는 걸 넘어서 기대 이상의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옷을 입고 있었던 25개의 마네킹 안에는 다른 마네킹과 다르게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센서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개면별로 어떻게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지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요. 깊이는 어떤지, 속도는 수축과 이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저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이 표시는 무엇을 나타내는 표시일까? 지금 5불이나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볼게요. 인원수가 많다고 적당히 할 수 없는 비싼 장비가 준비되어 있던 건데요. 녹색불 밑에 영어 보이세요? 영어. 잘 보이세요? 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verything 오케이가 아니라 everything T씨가 아니잖아요. 잘해주셔요. 번데기를 네, 저 영국 유학파 출신이에요. 네, everything okay.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수축이 약하다. 더 세게 눌러줘라. 반대는 이완 안 되고 있어요. 올라와 주세요. 바늘이 이렇게 아래로 가르치고 있어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반대는 너무 빨라요. 라고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털어주시고요. 자, 하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들킨다는 공지와 함께 몸까지 풀었으니 한번 본격적으로 해봐야겠죠. 자, 7번, 21번, 25번에 계신 분 길게 눌러주세요. 자, 4번부터 계시고 조금 빨라요. 정말로 자리에 따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 좋아요. 조금 느린 분도 계시지만 실시간 점수가 나오니 포기할 순 없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3초, 2초, 1초. 그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면서 빨리 몸을 푸셔야 돼요. 다들 화면에 신경 쓰이시는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떨까요? 개인별로 총 가슴 압박을 600, 80, 한 번에 가슴 압박을 하셨습니다.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저렇게 애니의 가슴을 얼마나 깊이 누르는지, 어떤 템포로 누르는지,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누르는지 강사 눈에 보인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자료 없이 교육생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요. 기계가 그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10번에 앉아계십니다. 10번 어디세요? 10번 전체 수치 분석과 함께 가장 잘하신 분들께 선물이 전달됩니다. 이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자동 심장 충격기 실습에 들어갑니다.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자동 심장 충격기 도착했습니다. 시작! 자동 심장 충격기 도착했습니다. 뭐라고요? 자, 다시 자동 심장 충격기 도착했습니다. 시작! 자동 심장 충격기 도착했습니다. 자, 환자 머리 옆에 기계를 내려놓으세요. 환자 머리 옆에. 자, 뚜껑만 여세요. 침몰을 쭉 열어서 뚜껑을 쭉 열어주세요. 기계 꺼내지 말고. 자, 원래는 전원을 먼저 켜는 거지만 이번에는 패드를 먼저 전원 켜지 마세요. 자, 전원 꺼시고요. 자, 손 떼시면 안 돼요. 도와주지 마세요. 앞에 있는 분 도와주지 마세요. 손 떼지 마세요. 녹색 버튼. 괜찮아요. 쓰셔도 돼요. 좋은 장비가 빛을 발했던 시간인데요. 실제로 전원을 키면 기기가 안내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정면선 옆에 커넥터를 꽂아보세요. 기계를 작은 거 함께 보겠습니다. 빨간색 조그만 창이 있죠? 정리하고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분이 잘 쓸 수 있도록 잘 천천히 정리해주세요. 잘 즐거워요? 네. 작은 선물과 함께 이수증을 받은데요. 어땠을까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오늘 처음 받아보신 건가요? 예전에 조금 짧게 받아본 적은 있었어요. 조금 짧게요? 네, 사내에서. 아, 사내에서요? 네네. 그 교육 내용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들었는데 네. 처음 받아보셨을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오늘 정말 교육 오길 잘했다. 그동안 기회가 많았었는데 다른 직원들하고 이렇게 좀 체인지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간만에 거의 외부로 오는 교육은 처음 왔는데 정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교육을 받아보신 소감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무섭고 두렵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배워보고 나니 조금 더 자신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좀 기회를 접해볼 수 있는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여기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네.
2년에 한 번씩 받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받았던 거랑 이거 여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강사분이 설명해 주시는 거에만 듣고 저희가 직접 실습해 볼 기회는 없는데 여기 와서는 저희가 직접 심폐소생술 실습을 해볼 수 있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는 여기 같은 그런 그 좀 발전된 전자 설비들은 없는 거죠, 저 그러니까.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 그 심폐소생술을 네. 예전에 하는 걸 직접 보거나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요,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옆에서 누군가 쓰러지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겠죠? 교육은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교육을 위해 정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친구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그 봉사활동을 받으러 왔는데 그 평소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을 많이 받아본 거예요? 네, 매년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 김에 봉사활동을 신청한 거예요? 두 번째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러 오는 김에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러 와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교육을 받아본 간단한 소감 정도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전에 외할머니께서 쓰러진 적이 있어서 삼촌이 외할머니한테 심폐소생술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때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갈비뼈를 부러지지 않게 하려면 손 깍지로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삼촌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와 함께 배워갈 수도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분 소감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굉장히 상세하고 좀 실습도 많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던데 어떤가요? 이 교육만 좀 주기적으로 수료해도 어떤 상황이든 대처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응급처치라는 교육은 여러 상황이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요 교육만 받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최소 심폐소생술 교육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도 여러 시설들이 있으니까 뭐 소방서나 그다음에 각 협회, 뭐 심폐소생술 관련된 협회들 여러 협회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관심이 생겨서 나중에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만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신청을 하시고 어떻게 이제 와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 구마다 지자체별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뭐 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치시면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교육장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교육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육 준비 신청하고 나서 오래 걸리는지 아니면 뭐 유료라든가 뭐 주민만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현재 무료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느 누구나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주셔서 신청을 하시고 비어있는 교육 일자에 최대한 빨리 교육을 받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안 쓸 확률이 높지만 심폐소생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후회가 없을 기술입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전보다 자세하게 배우고는 있지만 가능한 실제 상황에 가깝게 체험할 수 있어야 써야 할 때 제대로 쓸 수 있겠죠.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 기대 이상의 장비와 함께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준비된 프로그램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꼭 도봉구청이 아니더라도 전국 각지의 교육장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시간을 내보면 어떨까요?